파디찬 겨울 새벽, 울음소리가 창고 한구석에 울려 퍼졌다. 아이의 피부는 푸르스름하게 질려 있었고 작은 상자 안에 담긴 그 몸은 신문지 몇 장 위에 누워 있었다. 누군가 급히 버린 듣손수건 하나 없이 탁한 공기와 찬 기운만이 아이를 감싸고 있었다. 아이는 이름 없이 고아원에 들어왔다. 이름표에 X 표시만 붙어 있어. 이름이 없는 아이들은 많이 있어. 비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또르륵 또르륵 물이 떨어졌고 아이들은 각자 양동이를 끌어안고 잠을 청했다. 그는 벽 쪽 바람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낡은 이불 하나 덮고 웅크리고 배가 고파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음식을 더 달라고 하면 이기적이야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배고픔을 견디는 법부터 배웠다. 어른의 눈치를 먼저 읽는 법도. 자기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개똥아 혹은 소똥. 그는 자신이 누군지 몰랐다. 겨울비가 내리던 날 고아원의 낡은 대문이 열렸다. 가방 하나 들고 나온 그는 안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등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본다고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 공장에 들어갔을 때 그는 보호 장구도 없이 기계 앞에 섰다. 가르쳐 줄 사람도 없었. 첫날 쇠 파편이 눈을 스쳤고 두 번째 날 손등이 갈렸다. 하지만 그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프면 잘리니까, 잘리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사회란 공동체에서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어. 그래도 참고 견디다 보니 인생의 꽃이 피어나는 날도 있었. 매일 가는 식당에서 행운이 생겼다. 식당 아주머니는 그를 불렀다. 너 요즘 말도 없고 혼자 밥 먹지? 내가 아는 아가씨 한 명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 말을 듣고 너무 고마웠지만 솔직히 나는 자신이 없이 나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의 손이 너무 거칠어 보여서 테이블 위에 올리지도 못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웃으며 말했다. 왜 이렇게 손이 따뜻해요?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누군가 자신의 온기를 알아봐준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너무 결혼식은 조촐했.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그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둘은 너무 행복했고 주위의 축하도 많이 받았. 결혼 후 그들은 새로운 삶을 위해 돈을 모았다. 그리고는 지하철 입구에 작은 슈퍼를 열었다. 비 오는 날엔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둘이 함께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컵라면을 나누어 먹으면서 열심히 일했다. 그래도 그는 세상 처음 혼자라고 느끼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슈퍼마켓은 손님으로 가득 찼고 돈도 많이 벌었다. 다 잘 될 거야. 그는 믿었다. 자신감이 넘쳐났. 아내는 그런 그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갇히니까 괜찮아요. 슈퍼마켓은 너무 되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주위에 돈을 빌렸다. 그는 무리해서 더 크게 슈퍼마켓을 자신있게 차렸. 그러나 세상이 거짓말처럼 등을 돌렸다. 매출은 줄고 세금은 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는 점점 자신감은 사라지고 있었다. 아침에는 은행 직원이 가게 앞에서 소리쳤다. 이 가게 문 닫기 전에 돈부터 갚아. 저녁집 앞에는 채권자들이 문을 마구 두드렸다.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는 너무 힘들었고 괴로웠. 그날 밤 아내는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상태로 그를 바라봤다.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모든 짐을 안을게. 나를 잊고 잘 살길 바래. 그는 말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아내가 자는 새벽에 조용히 떠났다. 집을 등지고 비가 오는 거리에서 눈물과 함께 길을 걸었. 아내는 그가 남긴 편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누구보다 남편의 마음을 안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삶의 무게를 처음 느꼈. 무너질 수만은 없었다. 일용직일을 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다. 몸은 힘들지만 머리는 밝아졌다. 열심히 일하면서 좋은 동료들도 만났. 이번엔 진짜야. 형만 믿어. 동료가 나에게 달콤한 얘기를 했다. 알면서도 나는 결정을 해야만 했다.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었던다. 그는 마음을 먹고 모든 걸 걸었다. 다시 일어서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동료는 그날 밤 사라졌다. 전화기 꺼져 있는 동료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가 쥔 건 절망과 자신에 대한 분노뿐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피가 흘러도 아프지 않았다. 이미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 살고 싶지도 않았. 쪽방에서 매일 술만 먹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모든 걸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내일은 없었.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병원에 그가 있다 주인 집 아주머니가 쓰러져 있던 그를 119에 신고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감사한 것보다 창피함이 앞서. 병원비가 없기 때문이다. 새벽에 조용히 짐을 챙기고 병원을 나섰. 그리고 그는 조용이라면과 소주 사서 산속으로 들어갔다.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버려진 폐가을 찾아 거기 몸을 누였. 그는 그곳에서 말없이 눈을 감았다. 새소리와 벌레 소리가 합창을 하듯 크게 울리고 있었. 누군가 나를 찾을까? 아니, 아무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 이제 그만. 그는 조용히 혼자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다. 산속에서 매일 술만 마셨다. 세상을 등지고 싶었지만 그의 뜻대로 되진 않았다. 매일 마셔도 다음날 아침에는 눈이 떠졌. 어느 날 비가 쏟아지던 오후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밖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크. 숲을 넘어 젖은 강아지 한 마리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덜덜 떨며 꼬리도 흔들지 못하고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말라 있었다. 강아지 눈 속에서 나랑 똑같은 느낌이 들었.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가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리곤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았. 괜찮아. 나도 버려졌어. 같이 있자. 그는 강아지를 보며 말했다. 강아지는 알아들었는지 눈빛이 반짝였다. 강아지는 그의 손바닥에 조심스레 얼굴을 비볐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보였. 그 작고 떨리는 온기에 그는 잃어버렸던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남은 라면을 끓여 국물을 식혀 작은 숟가락으로 강아지에게 떠먹였다. 강아지는 조용히 핥았다. 둘은 서로를 믿기 시작했. 그 순간 남자는 속삭였다. 너 이름은 희망이야. 강아지는 알아들었는지 꼬리를 흔들며 그에게 다가와 품에 안겼다. 그와 함께 지내면서 희망이는 점점 살아났다. 살도 찌고 활기차게 뛰어다니기도 했. 움막 안엔 라면 냄새, 나무 타는 소리, 희망이의 발소리, 그리고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조용한 산속에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남자는 다시 삶의 준비를 했다. 아니, 다시 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희망이 덕분에 다시 식구를 갖게 되었다. 다신 이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대로가 좋아. 죽으러 온 산 속에서 그는 현재 7년째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덩치 큰 희망이와 함께 지금 삶이 어떠하신가요? 무기력하시나요? 많이 힘드신가요? 너무 지치신가요? 당연히 긴 세월 살면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나에게 휴가를 주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잠시 밤만 내려놓으시고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은 매우 소중하니까요. 더 늦어서 모든 걸 잃어버리시기 전에요. 언제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의 소중하고 특별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Koaningsatnaver, Koaningsatnaver, Koaningsatnaver.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